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시간에 숙제를 내주셨죠. 이제 유동성이 가는가, 그런데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가는가, 이 부분을 좀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또 외국인은 사고 있는데 기관은 팔고 있고 주가는 약간은 밀리고 대형주 다르고 중소형주 다르고 이렇게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수 운용역의 이야기로 좀 말끔하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 볼 텐데요. 마감의 정석입니다. 운용역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의미 알려주세요. 연속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서열 싸움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서열 싸움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이제 2,350에서 방산주하고 이제 조선주가 주도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기를 이제 매수 1순위로 제시를 해드렸었고 2,550에서는 방산주하고 조선주를 못 사면 제가 원전주하고 전력주를 사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건설기계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550까지 완 거고 2,550 요 구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나야 된다.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수의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층에 있었을 때하고 위층에 있었을 때하고 유지비가 달라요. 아반떼를 끌고 다녔을 때 유지비와 제네시스를 끌고 다녔을 때 유지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촌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와 그죠?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연히 높은 게 이치잖아요. 세상에 이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수의 위치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야구 선수로 치게 되면 야구 선수의 연봉, 몸값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씀씀이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한 품위 유지비 같은 거. 그죠? 뭐 연봉 한 40억 정도 되는 야구 선수가 버스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인 소비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우리가 2,300에 있었을 때와 2,630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때 위치는 다른 거예요. 주가가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2,550까지는 어떻게든 버틴 거예요. 조선주로 어떻게든 버틴 거고 방산주로 어떻게 버틴 거고 방산주하고 조선주로 버티는데 자기들끼리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주 좀 도와줘. 그래서 BH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따라 붙은 거고 BH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따라 붙었는데 얘네들 가지고도 붙인 거지. 전력주 좀 도와줘. 그래서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 따라 붙은 거고 여기에 건설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따라 붙어서 다행이다 2,550까지 다행히 올려놨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2,550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에는 2,300 이하에서 베팅됐던 돈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요거하고도 싸워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 악재나 걱정거리를 넘어서면서 매수가 붙은 거 아닙니까? 걱정을 강한 매수, 전망이 더 좋아. 뭐 이런 매수가 붙으면서 올라간 거라고. 그래서 2,550까지 간신히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2.0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주나 방산주나 원전주나 전력주나 건설기에 관련된 섹터들이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들어오면서 받쳐졌는데 여기에 이제 화장품 관련된 섹터들도 실적 호전 때문에 좀 매수가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라든지 어디 같은 경우 로봇 관련된 주식까지 붙이면서 올라온 거죠. 하지만 힘에 붙인 거예요. 너무 달린 거지. 힘들어. 이거예요. 내가 2,284에서 2,550까지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내가 이제 또 여기서 내가 또 놔줘야 되냐?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자기들만 해야 되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자기들만 상장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좀 배짱 좀 그만 부리고 수출주도 니들이 이제 좀 나설 때가 되지 않았냐. 이 얘기를 시장이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의 등장이. 그래서 지금 새로운 주도주 등장이 나타나려고 시도가 저도 한번 나왔다고 봐요. 그 첫 번째가 반도체였어요. SK 하이닉스가 나타나고 삼성전자가 5%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소부장 관련된 주식이 따라 붙었고
그 기간 동안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하고 자동차가 꺾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된 주식들이 의약품가스 관련된 주식들이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가 새로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연속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바이오가 가버린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또 다시 급등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팡팡 튄 게 아니라 팡 튀고 슉 된 다음에 바이오가 한번 급락 나오네 반등 나온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네가 그럼 새로운 주도지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보다 조금 더 괜찮아 있잖아 쟤네. 그게 반도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이번 구간에 시장을 더 들어올리겠다.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신호들을 보여주려면 나 지수랑 상관없이 방어해 줄 거야. 지수를 흔들든 악재가 나오든 이거랑 상관없이 이런 주가의 어떤 단단함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봐봐요.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2,896이 작년도 7월 11일이죠. 그죠? 요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88,000원대였어요. 88,000원대. 자, 잘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요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 2,896, 2,900이라고 치고. 자, 2,900이었을 때 삼성전자 가격을 잘 봐봐요. 88,800원이었어요. 엔비디아 조만간 납품하겠지. 그죠? 네, 근데 못했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은 49,900원. 5만 원이라고 치고. 그죠? 요때 종합주가지수를 잘 봐봐요, 여러분. 2,418, 2,420이라고 칩시다. 2,420, 즉, 2,420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 2,900에서 2,420이면은 대충 한 500포인트 빠졌다고 칩시다. 500포인트. 알겠죠? 간단하게 쉽게. 자, 500포인트 빼는 동안, 삼성전자가 주도한 거예요. 이 하락을. 주가를 우리가 띄울 때도 주도하는 주식이 있지만, 주가를 뺄 때도 주도하는 주식이 있어요. 시장이 하락. 나로 인해서 시장은 못 간다. 나는 어떻게든 방해꾼이 될 거야. 대한민국 너희들 주식시장 고점에 산 사람 제대로 한번 당해봐. 내가 책임지고 하락장 만들 거야. 이 역할을 삼성전자가 했던 거예요. 작년도 12월 14일까지. 자, 그때 종합주가지수 얼마였어요, 여러분? 2,420이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얼마였다고요? 2,420이었다고요. 그래서 88,000원에서 49,900원, 5만 원대까지 38,000원을 보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지, 돈을.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한 번 더 빠져요, 여러분. 얼마까지 빠져요? 자, 얼마까지 빠져요? 2,284. 아까 얼마였다고, 여러분? 2,420이었어. 2,420이었는데, 요때 삼성전자가 얼마였어요? 5만 원이야.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전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식시장 잘 들으세요. 자, 이거 5만 원이었어. 얼마에서? 2,420에서. 즉, 2,900에서 2,420까지 폭락을 시키는 동안 삼성전자가 38,000원 날려버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종합주가지수 2,280까지 얼마, 130포인트 이상 더 폭락했다고. 140포인트 가까이. 그죠? 자, 그러면은 작년도 11월까지는 시장의 급락을 주도했었던 게 삼성전자였죠. 어떻게든 하락장은 난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걸 제가 만들었었다고. 자, 그리고 나서 5만 원대에선 들어 누운 거예요. 시장이 130포인트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3,000원이 높아졌어요. 이때가 저점이 53,000원이거든요. 시장이 130, 그러면 달라진 거죠. 여태까지 시장을 하락을 주도했었던 게 쟤였는데, 여기서 2,280대까지, 야, 시장 한 번 더 빼자. 기분이다. 2,600에서 2,280까지 시장 더 빼. 근데 삼성전자가, 나 이제 그만, 안 빠질 거야, 나 대한민국 1등 시총인데 반도체 2등으로 늦었으면 됐지. 언제까지 나 괴롭힐 거니? 나 반란 일으킬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시장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돈을 빼는데도 안 파는 거지. 알고 보니까 요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55,000원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55,000원대는 삼성전자가 15조 적자 났었을 때 배줍니다. 반도체 가격이 쭉쭉 하락했었을 때 2022년도에서 2023년도 8, 9월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주가가 빠지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삼성전자, 야, 나는 15조 적자 안 난다. 반도체 가격 올라가고 있잖아. 올해 적자 안 나. 시장이 빠지든 호재가 나오든 관세 가지고 장난을 치든 말든 대한민국 어쩌고 했든 나는 올해 적자 안 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55,000원대 요 부근에서 난 버틸 거야. 그리고 나서 벌어졌던 이격들 딴 애들한테 돈 빼. 이 신호를 지금 시장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포인트 잘 따라오세요. 즉, 여태까지 시장은 2,550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0포인트 빠져도
100포인트 빠져도 삼성전자 주도로 돈을 뺐었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이 돈이 덜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해볼만 했던 거야.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조금 버티면 반등 나오고 그랬었다고.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돈을 덜 빼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 100포인트 더 빼버려봐. 100포인트로 할 계산하면 80포인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550, 2470 이렇게 제가 계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80포인트 단위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출렁거리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돈을 더 빼는 흐름들이 지속되면 다른 주식들은 10% 빠질 게 아니라 20, 30%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때 공략할 돈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갔었던 주식들, 조선이나 방산주나 원전주나 이제 이런 건 좀 따라가지 말고 2350에서 샀던 것들은 수익을 좀 병행을 하고, 물론 팔고 더 갈 수 있겠지. 근데 내려놔야 돼. 알겠어요? 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좀 지켜보라고. 왜? 돈을 뺀 구조가 달라졌잖아. 아주 명백하게, 아주 이시하게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돈 빼는 게 저거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2630을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가 돈 빼는 흐름이 적어지고, 만약에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만의 독주 흐름이 나오면 지수는 좀 살짝 상승하고 덜 빠지더라도 나머지 종목들이 폭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현금 투입해야 되겠죠? 수익 실현했던 걸로.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를 보고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되 좀 이격이 벌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식 병행을 해놓고 만약에 지수가 80포인트 단위 움직이면 그때 또 다시 공략하면 먹을 거 많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 포인트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서열을 만든다고 했는데 반도체 밑에 있는 애가 이제 바이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자동차가 아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조정이 나오면 반도체 먼저 공략하고 바이오 공략하고 배터리와 자동차는 나중에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은 지수가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종목별로 한 20, 30% 이상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때 다시 투입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세요. 네. 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물론 전문가님이 이 시간에 뭐 중소형주 보자 이런 얘기 해주신 적 없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얘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좀 밀렸지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늘 장에서 조금 당혹스러워하시는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이었고 이들의 큰 폭의 하락과 부진한 실적 이것이 이 반도체의 몸통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뭐 실적을 미리 내놨던 업체들도 오늘 뭐 마이크로 컨텍설이나 ISC나 이쪽도 나란히 상당히 꽤 많이 밀렸거든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관심 없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관련돼서 사시면 되고 HBM 관련된 주식 위주로 하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관심도 없고 관심을 굳이 가질 필요도 없어요. 돈 들어오려면 HBM부터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8만 원 깨지면 이건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수익을 한번 병행을 했거나 좀 눌림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별개로 가면 HBM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다시 공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순위를 미루세요. HBM 관련된 소부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쪽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선을 좀 모아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성원 투자하세요. 예, 마감의 정석이었습니다.